사회 분야 기사인데요. 주말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고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 엄벌해달라. 사흘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52만 명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50만 명이 넘어섰어요. 지금 이 이제 찍힌 어떤 영상,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이 지금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 접촉사고가 나자 처리 후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아섰어요.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시간 지연. 그런데 병원에 그 환자 갔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거를. 경찰은 강력팀까지 투입해서 수사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살인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지고요. 아니, 환자 있는 거하고 우쭈치고 119 불러 보내라고. 장난해요?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면. 자, 저 모습이에요, 지금 저 모습. 유교 의원님. 이 구급차 운행에 대해서 아마 이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 또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 같아요. 예. 사흘 만에 52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것만 봐도 비슷한 일을 당해본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보고 뭔가 공분을 느꼈다고 하는 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날 수익금에 허덕이는 택시 기사들의 상당히 어찌 보면 처절함이 그런 평소의 행태로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택시 기사들은 다 뭐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서는 이건 또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설 앰뷸런스에 대해서도 불신들이 상당히 많다. 택시 기사가 사설 앰뷸런스를 향해서 문을 열고 뭐 직접 환자가 있는지 봐야겠다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 저는 이 두 가지를 부르는 데에는 더 결정적인 게 있다. 현재 우리의 자동차 보험의 보상 관행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접촉 사고가 조금 나서 범퍼에 가벼운 상처 정도 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보험회사 부르자라고 양자 간에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은 뭐 100대 0의 과실 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만 그전까지는 무조건 쌍방과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야 되고 경찰이 와야 되고 하면서 자동차 길 다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범퍼 정도 슬쩍 긁힌 거는 자동차 사고로 사실 간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범퍼라는 거는 원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다른 충격으로부터 그걸 좀 완화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범퍼라는 건 소모품이거든요. 그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대상에서 뭐 제외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그건 아주 최소한만으로 줄인다면 아마 저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재발하는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저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는 뭐 이제 경찰이 나섰다고 하고 하니까 뭐 두고 봐야겠죠. 전 또 이거 보면서 또 하나 아쉬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 지금은 신문고처럼 돼버렸고 사실 언론이 충분히 이런 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도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서야 저렇게 모두의 관심을 끌 정도로 간다는 것도 저는 뭐 제가 현직 언론인으로서 조금 다시 한번 제 역할에 대해서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 상황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의견이 분분하다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업무방해하고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구급차가 예. 그 소송하고 있는 업무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 방해에 막았다. 관련된 업무 방해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다만 이제 이 업무 방해에 관련된 부분들이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또 그 택시 운전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러면서 막는 듯한 언론 언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사실상 미필적 고의라고 하려면 예. 살릴 수 있었는데 말려가지고 사망하셨다는 그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만약에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안 됐다면 예. 인과관계가 없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예. 과실치사에 의한 죄책만 물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예. 의견이 좀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찰은요 강력팀까지 투입해서요 강력히 워낙 이제 여론이 들끓었으니까요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요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청원 게시판 아마 동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됐던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최숙현 폭행한 감독 성적 핑계로 폭언 폭력 정당화했다. 증언입니다. 지금 증언.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동료들도 잇따라 피해 증언. 성적 지상주의자 감독의 훈련 도중 수도 없이 맞았다. 손가락 골절 운동 그만두고 체벌 다음 날에는 SNS 등 살펴. 최 선수 괴롭힌 성적 좋은 선배는 특별 대우 받으며 전행을 일삼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철인 3종 협회. 그러니까 철인 3종 경기잖아요. 여기 협회. 최숙현 동료들 회유 시도.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료 선수 2명 오늘 회견 열어서 증언할 예정인데요. 최 선수 장례식장 찾아와 영상 촬영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회 측은 또 설명을 합니다. 입막음 시도 아니다. 2차 피해 우려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해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대현 평론가. 이 스포츠 선수들과 관련된 폭행, 폭력 문제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예. 사실은 뭐 군대도 요즘은 저렇게 구타를 해가지고는 예. 전부 다 구속되고 굉장히 막히네요. 엄하게 하죠. 그렇죠. 군대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저 스포츠계도 이제 다 저런 건 아닌데 예. 아직도 저런 잔재가 남은 게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정치권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몇몇 예. 인사들이 어설프게 접근을 하다가 도리어 2차 이 가해를 하고 예. 그 가족들이나 선수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논란이 좀 됐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예. 정치인들이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스포츠계에서 왔다고 이 사안 하나를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예.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고 사실은 그런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비례대표를 줘서 국회의원 만들고 또 지역구 좋은 자리에 보내서 국회의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그 협회나 또 피해자들하고 예.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런 자리를 통해서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예. 이 상황을 해당 당사자들도 그렇고 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조대현 변호사. 네. 뭐 법조인으로서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예. 뭐 협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 가는 과정에서 있어서 뭐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다면 뭐 예.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예.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상 이 운동선수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인권 사각지대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 사각지대가 좀 놓여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인철 편집위원, 이 내용들 가만히 보면요, 사실 감독, 협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의 선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위계 관계 또는 어떤 권력 관계 이런 게 약간 엿보이긴 합니다 지금요. 대표적인 가불관계죠. 체육계 예. 스포츠에서 예. 감독과 선수 그리고 협회와 감독 뭐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가불관계인데 이러한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용기. 예. 제가 그 중학교를 그 이승엽이 나온 대구 경상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 교실에서 내려다보면 야구 선수들이 그 속된 말로 알을 까지 않습니까? 그 내야수가 뒤로 공을 예. 빠뜨리면 바로 자진납세를 하러 달려갑니다. 감독 앞으로. 그러니까 빠따 10대를 맞습니다. 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갑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알을 까면. 그런 식으로 폭행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야구부 폭행이 벌어졌다고.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만큼 폭행이 많았는데 예. 그러한 관행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겠죠. 예. 그러한 것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히스를 누가 불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저렇게 계속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아직도 히스를 불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것은 바로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협회나 경주시 같은 시청에서 예. 이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예. 민원을 2월 달에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나는 모르겠다. 그냥 감독한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경찰에서 5월 달에 이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경주시는 그 당시에도 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예. 그리고 모든 체육 운영팀을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 제대로 된 제도화된 운영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야구 얘기는 지금은 없어졌겠죠. 지금은 그런 거는요. 없어졌죠. 지금 예. 야구는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스포츠라서 아마 그런 거는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나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몰랐던 그런 곳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의심을 강력하게 사고 있습니다.